재판중지법.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아이고 내 거는 좀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잠깐 멈췄었던 건데 이상한 얘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김어준 씨. 재판을 재개해버리면 막을 수 없잖아요. 아예 재개를 할 수 없도록 법정을 만들어버리는 거. 예.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젠 추진이 되겠네요. 만약에 정권이 또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설령 법을 바꾼다라고 한들 다 위헌 판결 나올 거예요. 대법관을 뭐 26명으로 늘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라고 해도 정권 바뀌면 그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겠습니까?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 임명했잖아요. 하지만 정국이 확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제일 먼저 윤 대통령 잡아가야 된다라고 체포한다라고 하면서 영장 받고 수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뭐 헌법재판관 아무리 바꾼들 대법관들 아무리 바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재판중지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재판중지법.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바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법사위까지 통과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고 내 거는 좀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잠깐 멈췄었던 건데 네네. 갑자기 어저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하고 일부 의원이 쭉 얘기를 하고 또 어제 또 뭐 이 얘기만 가장 이상한 얘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김어준 씨. 김어준 씨 얘기 좀 들어보죠. 이렇게 얘기하고 법원은 이론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. 근데 그 사법부의 인식을 지난주에 확인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채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.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재판을 재개해버리면 일단 재개하면 막을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아예 재개를 할 수 없도록 법정을 만들어버리는 거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죠?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 개정을 하면 예. 공소 그 취하가 됩니까? 그러니까 됐을 때 예.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재판 중단을 해야 되는 견해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것은 입법적으로 자,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젠 추진이 되겠네요. 글쎄요.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.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심 이게 그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동의할까?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다음에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 쭉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세이프할 거예요.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? 하지만 만약에 정권이 또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설령 법을 바꾼다라고 한들 다 위헌 판결 나올 거예요. 위헌 판결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그러한 그 문제가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된다. 이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굉장히 해로운 거다. 왜냐하면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진짜구나.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.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구나. 그런데 싹이 잘리려고 한다고 한들 그게 잘려지겠습니까? 저는 뭐 맘대로 하라고 해야 된다. 어차피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정부 여당에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또 다 그냥 그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행정 권력, 입법 권력을 지금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어떠한 법률이든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건 현실이에요. 거부권도 지금 뭐 필요 안 할 테니까. 자, 그래서 어떤 법이든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고 또 뭐 헌법재판소도 지금 뭐 어떤 뭐 지형도 여권에 유리하다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대법원도 지금 대법관을 증언을 해가지고 가다 보면 또 뭐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. 자,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번에 총선에서 이기고 만약에 지금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 교체가 된다면 어떠한 법을 만들고 어떠한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
여지가 생긴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다음에 대법관을 뭐 26명으로 늘려도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막 그렇게 임명을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정권 바뀌면 그 대법관들이 추가로 임명된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아예 다른 사람 생각도 안 나요. 공수처장 오동훈 처장인데 누가 임명했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. 하지만 그렇게 정국이 확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제일 먼저 윤 대통령 잡아가야 된다라고 체포한다라고 하면서 영장 받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는 제가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. 수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뭐 헌법재판관 아무리 바꾼들 그다음에 대법관들 아무리 바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그 분노 게이지만 자꾸 올리는 것이 아닌가. 제가 4.19가 왜 일어났는가. 6.29가 왜 일어났는가.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최민희 가방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이 계속 식지 않고 있습니다. 결혼식 한 지는 이제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열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최민희 가방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지난 일요일이었죠. 일요일에 본회의장에서 이 텔레그램이 사진이 찍혀버렸어요. 네네. 그래서 100만 원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축의금을? 제가 우리 애들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. 받으실 것 같아요? 받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세요? 네. 구자량 변호사는 꽤 받은 것 같더라고요. 진짜 자기 결혼할 때? 네. 그렇더라고요. 부럽더라고요. 잘 사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못 사는 것 같고. 뭐 우리 애들 좀 있으면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네. 그때 얼마 내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. 저는 뭐 그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네. 감사히 잘 받습니다. 사양하지 않겠습니다. 텔레그램으로 정리 한번 하세요. 아니, 저 왜 텔레그램으로 합니까? 나는 뭐 카톡이나 문자로 하지. 내가 뭐 꺼리낄 게 있나? 아예 그냥 제가 만약에 저한테 100만 원씩 주시면은 네. 제 페이스북에다가 공개할 거예요? 공지할 거예요. 뭐 유병수 차장님 100만 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도 감사드리고 저 그럴 건데요. 그럴 리는 없어요.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. 그리고 뭐 유병수 차장님 5만 원 감사합니다. 그러지 마세요. 나 뭐 특이하게 왜 그러세요? 진짜 5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. 근데 이게 해명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해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부담스럽다이라는 논란이 계속 기사도 나오고 저도 민주당 쪽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좀 창피해하더라고요.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. 앞뒤가 안 맞는 게 최민희 그 위원장이 1960년생이잖아요.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. 네. 아들은 88년생이에요. 아들도 좀 늦게 봤어. 그런데 딸은 요번에 결혼한 그 딸은 99년생이에요. 40살. 그러니까 만으로 39. 그다음에 옛날 한국 나이로는 40살에 낳은 늦둥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늦둥이가 이게 아픈 자식이야. 왜 아픈 자식이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99년에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최민희 위원장은 말지 기자 같은 거 하다가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정치 시작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딸내미를 이렇게 잘 케어를 못했나 봐요. 그게 딸한테는 상처가 됐대.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딸이 유학을 갔어요. 어디로 유학 갔냐면 싱가포르로 유학 갔어요. 좋은 데 갔네. 그랬는데 그 싱가포르 가가지고 장애가 생겼어요. 식이장애가 생겼대요. 이게 멘탈이 나가면 식이장애가 생긴대요. 근데 지금은 다 나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엄마를 원망을 많이 하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엄마가 국회의원 된 거 난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딸하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대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그 딸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국회에 취직을 했어요. 국회 인턴으로 취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7급이 됐어요. 대학 졸업하자마자. 어느 의원실에서 그 7급이 됐냐면
조혜진 의원실에서 출급됐잖아요. 조혜진 의원실에서. 조혜진 의원이 그 뭐 민주당입니까?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민희 그 의원은 자기 딸 어떻게든 이렇게 그 정상화 시키려고 관계 회복하려고 심지어 다른 정당 그 국회의원 야당이었을 때 여당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면서까지 그 집어넣었던 거 아닌가?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. 그 딸이 2025년 올해 10월 18일에 결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 늦둥이 딸,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했고, 그 다음에 내가 미안한 그 딸이 결혼하는데 나 몰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썼는데 그런데 무슨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오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말이 되는가? 상대성 이론도 나왔어요. 자,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 그 생각 듭니다. 근데 저는 뭐 이것저것 또 내부 사연이 있고 하니까 마음은 아픕니다만 이거 이해는 되는데 그 왜 축의금 관리를 왜 본회의장에서 합니까? 본회의장에서 하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무슨 뭐 청첩장을 안 돌렸다, 뭐 이거 안 했다, 뭘 안 했다 얘기를 하고요. 저기 보세요, 저기 텔레그램에다가 뭐 100만 원 해가지고 또 왜 보좌관한테 저걸 시키고 이걸 또 하나하나 욕먹을 짓을 골라서 그냥 연구하는 분 같아요. 저는 저거는 일부러 흘린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. 개인적인 의심인데 제 뇌피셜인데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? 알죠. 다 알잖아요. 그다음 내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보고 있는 것을 사진 기자들이 찍을 거라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? 몰랐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고. 근데 조금 그 요즘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저거 그다음에 보좌진에서 금방 발표했잖아요. 저 내가 그 돌려주려고 저건 범죄거든요. 왜냐하면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딱 보면요. 얼마까지 축의금 받을 수 있느냐 공직자는 한도가 5만 원이거든요. 화환 같은 거는 10만 원까지인데 현금은 5만 원까지란 말이에요. 100만 원 되고 그러면요. 이거는 사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조항도 있을 거예요. 그다음에 더군다나 만약에 저하고 최민희 의원하고 방송에서 한두 번 정도 뵌 적이 있었어요. 패널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정도 관계인데 제가 뭐 5만 원 정도 냈다. 그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예컨대 제가 무슨 어떤 텔레콤 회사 임원이다. 대표다. 그런데 제가 100만 원 냈다. 이거는 단순히 그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고요. 이건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대가 관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찜찜해가지고 봐라 내가 100만 원씩 낸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돌려줬다라고 하는 거를 애써 보여주려고 저 화면을 띄운 거 아닌가? 저는 뭐 그런 의심도 드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 20-30만 원짜리를 띄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. 어쨌든 네, 전략적으로 미쓴 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뭐 다 돌려주시면 좋겠어요. 뭐 저는 안 냈지만 저한테는 돌려주실 건 없지만 뭐 하여튼 최민희 위원장 모르세요? 저요? 저는 알긴 알아요. 그러면 왜 안 갔어? 한 10년 전에 봤어요. 10년 전에. 네. 아, 네. 네. 그리고 저분이 별로 그렇게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도 네? 그러면 우리 딸 결혼식에도 안 올 건가? 아니야. 근데 저는 10년 전에 어. 인사 한번 한 게 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억 못 하실 거예요. 왜냐면 뭐 그냥 초선 때 한번 뵙고 그리고는 저하고는 보세요. 저분하고 저하고 무슨 뭐 맞을 그게 아니잖아요. 원래 극과 극은 맞기 때문에. 저분하고 제가 무슨 소통이 될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? 아니 그래도 유병수 기자 모르는 국회의원 있나?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, 유병수 기자는 갈 수도 있었겠다. 민주당은 그 생각이 들었는데. 잘 없어요. 네. 네, 없습니다. 네. 하여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